2009년에 개인전 했던 인더스트리얼 스타라이트라는 시리즈고요. 제가 여기 있는 작업들은 대부분 스타라이트라는 그 제목의 시리즈명에 스타라이트라고 붙는데 다수하게 생각하면 그냥 별빛인 거죠. 우리말로 하면 스타랑 라이트 합성어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별빛은 여기 모든 사진에 있는 모토적으로 스타라이트라고 쓴 거는 야경 시리즈에 이제 스타라이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찍다 보면 이렇게 막 여기도 별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사진도 별이 대부분 이렇게 당기긴 해요. 근데 그렇게 우주 공간에 떠도는 별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별빛은 지구의 별빛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별빛에서 지구라는 말을 이제 생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별빛이라고 하면 일단 뭐 태양계를 예로 들면 자연광이라는 거는 모든 행성에 공통적으로 있는 빛이잖아요. 수분지랑 오토천해까지 이제 다 태양광은 공통적으로 있는데 인공광은 오직 지구만 갖고 있는 빛이잖아요.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광과 자연광이 같이 공존하는 상태. 그게 지구만 갖고 있는 불빛이 아닐까. 다른 행성에는 없는. 그래서 그거를 뭐 낮에 찍게 되면은 다 자연광은 다른 행성에도 있으니까. 근데 밤이 됐을 때 인공광이 이렇게 뭐 세곤도도 있고 인공광이 보여주는 그런 빛의 분위기, 자연광과 어울리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스타라이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공광과 자연광의 조화예요. 그리고 그 조화로 이루어지는 그 공간이나 아니면 사진적 이미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지구의 이제 별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라이트의 별빛인데 지구의 별빛, 우리 지구의 별빛을 얘기해요. 그 중에 이제 공장 지었던 시리즈고, 사실 뭐 프로젝트로 제가 뭐 부점은 코롱 공장인데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사업체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코롱을 제일 많이 찍었고 한국 때문에 네, 코롱을 제일 많이 찍었고 그다음 삼성피파 거기 공장 찍은 거 있고 포스코 찍은 거 있고 그렇게 한 걸로 한번 이제 개인전을 했었고. 네, 두 번째 이 여기 있는 시리즈가 이제 스타라이트 시리즈 중에 가장 이제 처음 시리즈인 거죠. 아까 공장은 이제 오히려 더 이은 거고 여기가 오히려 그 인공광의 자연광 그런 조화를 많이 생각하고 촬영을 했던 거고 또 대상 자체도 인공물과 자연의 조화로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바다도 있고 앞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저런 것도 해변 앞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인공이랑 자연, 인공광, 자연광 또 그런 거 관심이 많기도 했고 그런 느낌이 밤에 보여주는 느낌 좋아서 그것도 이제 작업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대상은 호주. 예, 이쪽은 이제 호주에서 제가 유학때 작업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좀 차분한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진을 보면은 거의 이것도 이제 빛이 없는 멀리 별등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고민해봤어요. 왜 그걸 좋아할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문학 시간에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라는 시 있었거든요. 그 시를 이제 문학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시에 보면은 그게 이제 정지용 시인이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겨울에 유리창에 입김을 불고 지우고 하면서 자기의 이제 심상을 읽기를 하는 글로 쓴 그런 시인데 거기서 외롭고 황홀한 심사위원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저한테 와닿았었어요. 아, 정말 멋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저런 감정이 있을까? 외롭다는 것과 황홀하다는 건 이거 반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외로우면서 황홀하다. 근데 나중에 살면서 보니까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많은 수많은 풍경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거를 찍겠다. 이 풍경에 뭔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곳과 차별되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게 저는 찍는 그 포인트가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좀 외로우면서도 황홀한 게 느껴지는 그런 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찍어놓고도 필름에서 이렇게 셀렉트 할 때도 그 느낌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아 여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그런 걸 이제 셀렉트해서 작품으로 전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밤이어서 공허한 느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색채가 강한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현실적이고 이게 실제 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약간 초현실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 색채도 좀 우리가 낮에 봤을 때는 다르고 그게 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황홀함이 아닐까. 그래서 그게 딱 이렇게 뭐 외롭고 황홀함이 이 사진에 딱 떨어지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시를 들었을 때 느낀 느낌과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좀 이제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은 제 모든 작업을 다 관통하는 제 메인 정서라고 보고 스타라의 작업이든 시계 작업이든 두꺼진들의 작업이든 그 전에 뭐 흑백으로 한국 풍경 찍었던 작업들인데 모든 작업에 다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작품들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원철 작가를 검색을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진들이 이 사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뭐 학생들이나 뭐 다른 지인들한테 뭐 이원철 작가 뭐 이런 사진들이 있다라고 해서 검색을 해봐라 그러면 대부분 이 사진들을 들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진은 언제적? 이게 2006년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2006년부터 좀 테스트하고 본격적으로 찍은 건 2007년부터 촬영하고 2007년, 8년 그때 많이 작업을 하고 작업한 거는 한 5년 했던 것 같아요. 2010년도까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원철이라는 이름, 인지도가 조금 생기게 된 게 이 작업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신작 발표한 거는 그때 2007년에 네 번째 게임이었거든요. 신작으로 발표한 게. 그 전에 세 가지 시리즈를 발표하고 네 번째 시리즈였는데 그때 또 상황도 좀 좋았어요. 시장도 좋아가지고 전시도 많이 할 기회가 있었고 또 시장이 좋다 보니까 판매도 되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무덤을 찍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전시하면서 판매는 될 거라는 생각은 거의 못했죠. 이거는 판매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건지 좀 대표작처럼 그렇게 됐어요. 제가 뭐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뭐 한 8개, 9개 시리즈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애착이 가는 게 몇 개 있는데 그게 시계 시리즈도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저는 시계 시리즈고 무덤 시리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무덤 중에 이건 사람들이 그냥 경주 시리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시계 시리즈나 경주 시리즈 얘네가 좀 애착이 가고 앞으로도 좀 더 추가 작업을 하고 싶은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은 보시면은 다 나무랑 부분이 같이 있어요. 사진 안에 프레임 안에. 처음에 이제 경주가 아무래도 큰 고분이나 그런 게 많으니까 우연히 갔다가 그때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촬영장 갔다가 거기를 보고서 이런 걸로 작업해도 괜찮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이것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경주에 이렇게 집중했던 거는 상업화된 그런 유적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경주 가면은 굉장히 고즈넉하고 뭔가 건물들도 다 낮고 정말 천년 전에 그런 유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2006년에 촬영장에 갔는데 LED 조명이 쫙 저기 등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생소했어요. 내 머릿속은 그 느낌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상업화되고 뭔가 관광지화된 그런 유적지 그게 굉장히 새롭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스타라이트의 개념으로 그 전에 아까 설명했던 밤에 좀 상업성과 5,000년 된 것과 같이 중첩되는 게 재밌어서 그걸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촬영하다가 이제 바뀌었죠. 촬영하다 보니까 내가 찍고 있는 프레임에 나무도 있고 고분도 있네. 그래서 이쪽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 근데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여기는 없지만 그전에 호주에서도 무덤 찍었던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사진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계속 있어서 그 작업을 했던 건데 이렇게 나무랑 부분을 같이 찍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잠깐 컨셉 말씀드리면 저 나무가 항상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 속에서도 항상 삶과 죽음을 이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핀 꽃이 내년에 또 피는 게 아니라 올해 핀 꽃은 떨어지고 그리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서 그게 썩어서 양분이 돼야 그 다음에 또 새 생명이 태어나서 새로운 꽃을 피게 되는데 그렇게 나무는 1년 주기로 계속 삶과 죽음을 반복을 하면서 수십 년, 수백 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이제 뿌리는 깊어지고 줄기는 강고해지고 줄기는 커지잖아요. 그게 인간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때 또 배우자를 만나서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계속 인간이 이어나가는 게 물론 이제 뭐 죽고 또 나고 하지만 그 전체로 봤을 때는 나무가 커가는 과정처럼 나무의 1년 주기와 사람의 한 세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인간도 부모나 선조로부터 이렇게 육체적인 유전자를 받긴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거 유전자 말고도 정신적인 그런 가르침이나 소양으로 계속 여태까 인류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무가 커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랑 고분을 같이 촬영을 한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랑 고분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거를 삶과 죽음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무는 삶이고 고분은 무덤이니까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역도 가능한 거죠. 사람의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세대들도 계속 이어져 나간다. 그리고 나무가 항상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년 주기로 계속 삶과 죽음은 1년 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무를 죽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고분을 삶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역도 가능한 거고
같이 둔 거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고분이 무덤이라는 게 죽음의 상징은 맞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무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 자, 그리고 거의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뭐 작업 계획이 있으신지? 항상 저도 올해 딱 이제 사진한 지 만 30년이 되고 지금 2월이니까 딱 이제 만 30년 되는 거예요. 91년 3월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사진을 들면서 한 거니까 지금 2021년 만 30년인데 그러니까 뭐 과제로 한 것도 있고 배우면서 한 것도 있고 뭐 작업이라고 작업한 거는 한 20년 된 것 같고 여기가 지금 건건반에도 2001년도 붙어 있으니까 20년 전부터 제대로 이제 과제가 아닌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20년인데 그러면서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진짜 너무 또 비슷한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저도 다른 거를 좀 이제 전혀 다른 거 그런 생각도 하다가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나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도 들고 아직은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정반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고민을 계속 수십 년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지 저도 굉장히 뭐 고민이 되고 생각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저기 이런 제가 감성을 가져가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것도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 작업도 두 번째 공부에도 풍경 이미지로 봤을 때 풍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컨셉 자체는 저희 사회적인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그 전에 시리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근대적 시각성 그리고 아까 뭐 고분 시리즈도 삶과 죽음에 대한 거 뭔가 그래서 이미지는 사람들이 봤을 때 풍경이지만 그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는 근데 그 명확하게 있다는 게 아까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추상적인 거라면 그거보다는 좀 사회적인 그런 메시지 그런 게 많이 그래서 그거는 계속 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분 시리즈나 시계 작업했던 시리즈 그런 거는 또 추가 작업을 계속 좀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거는 정확히는 얘기 못하는데 보니까 이게 봐주시고 이 전시가 2주로 기획이 되셨어요? 여름이요. 지금 부정 연구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혹시 올해 또 전시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잡힌 거는 없는데 수도 있죠. 작년에 굉장히 바쁘셨어요. 작년에 근데 다 바빴을 것 같아요. 누가? 코로나 때문에 바쁜 적 별로 없지 않나요? 네. 근데 유난히 작가님이 바쁘셨어요. 그것보다 저기 강의 나가시는 분들은 작년에 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또 그게 뭐 실시간으로만 하면 괜찮은데 그거 하다 보면 자료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동영상 강의도 이렇게 업로드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시간적으로 좀 많이 똑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예전보다 더 많이 수업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문선 작가님의 또 다른 호칭이 한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그 다른 사람이 붙인 호칭이라기보다는 그건 제가 만든 건데 그게 98년도 다음이 처음 나왔을 때 이메일이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나도 20대 초반이었고요. 그래서 이메일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활량 그러니까 막 욕심 없이 작업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을 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것도 얘기도 하고 근데 그냥 작가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작가가 그렇다고 하면 뭐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러니까 활량이라고 그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쁜 의미로 쓴다 근데 이제 납장이랑 마찬가지로 납장도 우리가 나쁜 의미로 써서 그런 거지 그 한강에서 맨 마지막 장면 납장인 거죠.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거 캐면 금이 나올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도 있는 마지막 장인데 납장인 우리가 의미가 이렇게 좀 사용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한량도 사진 찾아보면은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를 한량이라고 해요. 근데 벼슬을 하지 않은 게 뭐 지가 능력이 안 돼서 못했을 수도 있지만 조식 선생 그분이 그런 분들인데 자기가 일부러 벼슬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벼슬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어느 쪽에 치우칠 수도 있으니까 정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제야에서 정말 이렇게 식을 쌓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너무 나쁜 의미 아니라는 거 나쁜 의미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글쎄, 이제 뭐 내 멋대로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의무감도 있고, 예전에는 내가 작가로서 출강을 나가더라도 강의 잘하고 학생들한테 해야 되지 않게 강의 잘하고 작업도 그냥 어차피 뭐 게으르게 해도 내가 손해보는 건데 남한테 피해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작가 작업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의무감이 좀 더 생기긴 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해나가야죠. 마냥 이제 하려고 살 수는 없죠. 못 지키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아이디 만들면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 원래 한량 그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주로 누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자 하나 붙였잖아요. 한량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걸 이제 20년 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그걸 쓰다 보니까 민망한 데가 되게 많긴 해요. 누가 이렇게 인터넷 저희 이메일 아이디 불러달라고 하면 HAM 하면 그쪽에서 한번 읽어보죠. 한량이. 그래서 웃는 분들도 아직까지 좀 그래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유롭게 살고 싶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어디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산다는 거는 내가 정한 가치를 두고 사는 건 나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자유의 존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그게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 자유라는 건 내가 정한 가치, 남들이 정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뭐 돈의 가치를 두고 많이 그러긴 할 텐데, 그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사는 그거를 해내려고 해요. 저는 상업 전업 작가, 그리고 뭐 순수 사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지만 작가가 작가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지를 솔직하게 물어보고 그걸 솔직하게 대답을 얻기까지는 그런 기회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이효철 작가랑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놀면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가끔씩 사생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이 시간이 되게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전시를 하시면 기회가 닿는데 이렇게 와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현재 작가의 생각이 이렇다. 저한테 배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해드리지 못하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 부분 테크닉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감상사들이 제가 혹시 소화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작가님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상담을 주시면 돼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노는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